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전문경영 창업학과에서 일하고 있고 체험경영 컨설팅 연구소에서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백종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강의 주제는요, 특히 활동적인 장년,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나올 때는 중장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활동적인 장년층을 위한 그런 창업 전략에 대해서 10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쉬운 용어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사회문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고 지금쯤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1차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900년대에 차들이 거의 없고 우마차가 다니던 저런 도로가 불과 13년 만에 차들이 가득 찬 그런 뉴욕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2014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리는 공유 자동차라든가 또 그 밖에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운송수단과 운송수단에 대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결합하면서 생겨난 그런 개념들로 인해서 혼선을 겪기도 하고 저항감을 갖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기술과 운송수단이 결합한 사업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진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둑을 두시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사람과 인공지능이 바둑을 둬서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2016년인가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죠. 우리나라를 사람을 이겼고 지금 현재 2030년까지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수준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의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술의 변화가 사회, 경제, 문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기술의 변화가 지역이나 인종,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은 제일 처음에 1차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만들었던 수공업에 의존하던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이 가져온 큰 변화였습니다.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은 더 이상 손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지니까 막대한 양의 물건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됐죠. 이때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보면 1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대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생필품, 용품, 산업용품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많았던 수요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군가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누군가가 즉시 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누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였고 사회의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출퇴근이 아주 엄격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야근도 불사하는 이런 역량이, 이런 인재상이 요구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전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련의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전기는 증기기관과는 다른 더 큰 용량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했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한 물량을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갑자기 생산량이 필요한 양보다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여서 파는 방법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누구나 다 많이 만들게 되니까 좀 더 원가를 낮추고
좀 더 싸게 팔기 위해서 경쟁을 했고, 또 하나는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를 느낀 기업들은 품질을 차별화시키거나 높여서 판매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품질 혁신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역량과 인재상은 따라서 굉장히 직무 승리 연도가 높고 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품질 관리, 또 표준화, 또 가격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간을 흘러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인해서 발생된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되고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여태까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적용받아 왔다면 이때부터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자동화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 삶의 산업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역량은 누가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이슈가 됐죠. 이제 2016년부터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거론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종래에 있었던 것과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은 초연결성, IoT,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이렇게 대변되는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상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지구의 삶의 생태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다시 IoT를 통해서 생활 저변에서 확대되고 산업 저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생산되고 있는 정보 양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IoT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보 생산뿐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누구나 다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정보를 활용하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삶을 불편하지 않게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공유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역량으로 그렇게 평가받게 되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ICBM으로 불리는 기술 트렌드를 가속화시켰죠. IoT,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것들이 크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가상화 공간에 올라가고 이것들로 인해서 모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이 해석된 새로운 가치를 IoT나 우리의 생산 저변에서 활용하는 그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가 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카카오를 쓰면서 쓰고 있는 이모티콘의 양과 이모티콘에 대한 선호도, 지역 등을 조사해서 실제로 강남역 앞에는 카카오 프렌치샵이라는 오프라인을 상점을 개점해서 또 역시 손님을 끌어오기도 했죠.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 연결하게 되는 비즈니스를 O2O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O2O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시니어 창업자들에게 또는 시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변화가 단순히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꾼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인 형태, 즉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런 변화의 핵심 속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가 모이면
다양한 형태로 산업적인 비즈니스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ICT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선택하고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다 보니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은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온 비즈니스 가치는 고객에게 종래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의 경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험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런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의 가능성을, 비즈니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고요. 우리 다음 차시에서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최근 4년간에 대한민국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